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1B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에서까지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학교, 집, 가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집까지 가요. 두 번째, 집, 병원, 가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집에서 병원까지 가요. 첫 번째 예문에서 장소명사 학교 또는 집에 에서와 까지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장소명사 집하고 병원에 에서와 까지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장소명사에 에서 까지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을 같이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에서 까지는 장소명사 뒤에 붙여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출발점, 도착점. 에서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 붙어서 사용하고 까지는 도착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해요. 기억하세요. 에서는 출발점, 까지는 도착점. 문법에서 까지를 형태 연습을 해볼까요? 장소명사에 에서를 붙여서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에서를 붙여서 말하세요. 집, 학교, 서울, 한국.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집에서, 학교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잘했어요. 이번에는 장소명사에 까지를 붙여서 말하세요. 병원, 회사, 부산, 제주도.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병원까지, 회사까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이렇게 에서 앞에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가 와요. 그리고 까지 앞에는 도착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가 와요. 더 연습해 볼까요? 사진을 보세요. 병원이에요. 출발점은 병원이에요. 도착점은 약국이에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세요. 확인해 볼까요? 병원에서 약국까지 가요. 두 번째, 출발점이 학교예요. 도착점은 집이에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세요.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요. 이렇게 출발점에는 에서를 붙이고 도착점에는 까지를 붙여서 말해요. 에서까지는
다른 표현과 함께 많이 사용해요. 먼저 어떻게 가요? 라고 교통수단 또는 가는 방법을 질문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까지 어떻게 가요? 라고 질문해요. 사진을 보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을 질문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두 번째, 병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출발점이 병원이에요. 도착점이 집이에요. 어떻게 가요?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을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병원에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병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병원에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요. 이렇게 에서까지 문법에 어떻게 가요? 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에서까지 문법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는 어떤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사진을 보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출발점은 학교예요. 도착점은 집이에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을 질문할 때 학교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다. 두 번째, 병원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병원에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을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병원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려요. 이렇게 에서까지 문법에 장소와 장소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질문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학교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이 걸려요. 병원에서 집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병원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려요. 여러분, 어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말할 때 에서
출발점까지 문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가는 교통수단이나 가는 방법을 질문할 때는 어떻게 가요? 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질문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배운 에서까지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또는 걸어가요. 교통수단이나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어요. 걸어서 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서 병원까지 20분이 걸려요. 걸리는 시간을 질문할 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학교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학교에서 병원까지 20분이 걸려요. 여러분, 에서까지 문법을 이해해요? 두 번째 문법, 으십시오. 같이 공부해 볼까요? 안녕히 가다, 안녕히 가십시오. 의자에 앉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가다에 십시오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앉다에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으십시오 문법을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으십시오는 동사 뒤에 붙어서 격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에게 어떤 일을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해요? 어떤 문법을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했어요? 동사에 으세요를 붙여서 말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으세요 문법도 으십시오 문법도 정중하게 상대에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으십시오 문법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문법이고, 으세요 문법은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으십시오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으십시오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십시오 또는 으십시오로 바꿔서 말해요. 앞에 오는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십시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동사에 십시오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보다, 하다, 타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가십시오, 보십시오, 하십시오, 타십시오. 잘했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 리을이 있으면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십시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동사에 십시오를 붙여서 말하세요. 만들다, 살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만드십시오, 사십시오. 잘했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해요. 동사에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하세요. 앉다, 읽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앉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불규칙 동사들은 불규칙 동사 규칙에 따라서 바꾸고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불규칙 동사에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하세요. 듣다, 걷다, 돕다, 낫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들으십시오, 걸으십시오, 도우십시오, 나으십시오. 듣다와 걷다는 디귿 불규칙이에요. 디귿 받침을 리을 받침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돕다는 비읍 불규칙이에요. 받침 비읍을 우로 바꿔서 말했어요. 낫다는 시옷 탈락이에요. 받침 시옷을 탈락시키고 으십시오를 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먹다, 마시다, 자다는 예외예요. 먹다와 마시다는 드십시오로 말하고 자다는 주무십시오라고 말해요.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배운 문법, 으십시오는 언제 사용해요? 동사 뒤에 붙어서 격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요청할 때 사용해요. 격식적인 상황, 언제 격식적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회사에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말할 때 또는 여러분 손님에게 말할 때 이런 상황들이 격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십시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질문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격식적인 말을 해야 해요. 그래서 타다에 타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2번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전화를 받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예요? 사무실이에요. 회사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다, 전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이렇게 종업원이 손님에게 말할 때도 격식적으로 십시오를 사용해서 말해요. 어서 오십시오.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손님에게 말할 때 이럴 때는 문법 으십시오를 사용해서 말해요. 같이 읽으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갑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십시오.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더 배워볼까요? 오늘의 문법 으십시오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으세요 문법은 어떻게 달라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으십시오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하지만 으세요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으십시오는 처음 만나는 사람 또는 손님처럼 여러분이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으세요는 여러분과 친분이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해요. 으세요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손님보다는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시오는 회의, 발표, 연설, 보고 이런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으세요는 일상생활 같은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때 식당 종업원이 손님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격식적인 상황에서 식당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은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종업원과 여러분이 친한 사이예요. 그럴 때는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여러분, 으십시오하고 으세요의 차이점을 이해해요? 오늘 배운 문법 으십시오는 많이 사용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듣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회의 또는 연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야 해요. 그럼 오늘 배운 문법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